네, 아까 의원님께서도 미리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저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서명호입니다. 프리랜서로 경력을 쌓아서 지난해인 21년 7월 개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감소 기준에는 매출의 감소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매입이 더 증가하여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적자인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자재 구입, 광고비, 인건비, 각종 경비들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정치 않은 지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오로지 이 매출만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매출 감소 기준이 저희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버스,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지원금에는 매출 감소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 기준이 12월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21년 9월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사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그동안 밀려있던 각종 대금들이 결제되어 고스란히 매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말 특수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매출을 12월의 매출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에서 가능했던 비교 구간 간의 크로스 체크도 안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세 번째, 개업을 하고 나면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21년 7월에 개업을 하면 8월, 9월, 10월은 영업과 홍보, 그리고 각종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석 달의 매출 평균이 12월의 매출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면 현재 정부에서 정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1차원적인 숫자의 계산만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기준입니다. 네 번째,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올해 상반기가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2년인 올해 상반기입니다. 이번 매출 감소 기준에는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대유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면 현재로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기준일이 21년도 12월 3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투잡도 하시고 쓰리잡 하시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대출 받으시고 버티고 버티시다가 기준을 이전에 폐업한 우리 사장님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1월 1일 폐업하신 분은 지원을 받고 12월 31일 폐업하신 분들은 단 하루 차이로 지원받지 못하십니다. 폐업 기준일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과학적인 추계에 의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과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산수도 이렇게 계산하진 않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이십니까? 우리 전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었고 그 피해를 회복하자는 사회적인 합의 끝에 나온 정책이 손실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었다는 거짓말은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정치적인 셈법에 졸속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금의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손실여전금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바로잡으시고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공약을 이행했다는 거짓말로 우리 국민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기만하고 갈라치기 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희 소상공인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손실보전금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 빼앗겨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은 주었다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영등포에서 도소매업하고 있는 허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례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안이 단순한 그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아니라 탐사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례를 한 4-5가지 말씀드릴 테니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중기부 자료 배포됐을 텐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중기부가 규정한 그 개업일의 개념조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규정한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발급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고, 그때부터 대출받고 뭐 임대하고 인테리어 하고 하면 2-3달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일을 사업자 등록증 첫 발급일로 규정함으로써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그 중기부 기준에 따르면 이거인 7월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개업자가 8월 또는 9월에 진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뭐 8월에 했을 땐 8, 9, 10, 11, 12 5개월간의 그 실적을 계산을 해서 나누기 5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 6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9월에 개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나누기 4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 6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계산한 게 아무리 매출이 떨어져도 어떻게 매출이 더 감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20년 개업자와 21년 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네 그 매출 감소 뭐 진짜 뭐 돈 못 벌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개업 일에 대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지, 상식적 개념인데 그 개념부터 틀렸기 때문에 애초부터 받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례는 그 항목별로 5개가 있는데, 그 기자님들께서 어떤 날짜로 잡아도 그 자영업자한테 불리한 조건일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 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방과 공부방, 그 교육 서비스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공방과 공부방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학원과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사항이다라는 그 지자체의 입장으로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해요. 근데 뭐 모든 국민들, 뭐 기자님들도 알겠지만, 공부방이 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많은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에 의해서 사실 학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행정명령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린 너한테 강제성으로 행정명령 한 적 없는데, 권고했을 뿐인데 너네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 닫았어? 우린 그거 보상할 책임 없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팬데믹 상황의 전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반복될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그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도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즉판이라는 거는 테이크아웃 또는 그 과자나 제과점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그 테이크아웃을 하는 매장입니다. 이 경우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백다방이나 그런 컴포트 커피 이런 그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카페들이 카페 내부에 책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줬습니다. 근데 오로지 테이크아웃만을 하기 위한 매장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테이크아웃만을 하는 매장도 그 영업 제한을 따랐죠. 그것이 행정명령을 따른 것인지 권고사항을 따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압박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들의 여론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9시, 10시 이후로 문 여는 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뭐 K방역 뭐 이러면서 국민들의 뭐 수준 높은 그런 자영업자들의 동참을 굉장히 응원해 놓고 이제 와서는 우린 강제성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 영업 관련 교육의 취소를 정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그 운송하는 기사님들이 대부분 그 LG나 삼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대입을 하면 사업자 발급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개업이 시작됐는데 매출은 0이에요. 교육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서 3-4달 이후에 진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개업을 하고 나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든 진짜 한 4분의 1이 되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1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인데 1인 사업자 혹은 직원 1명 정도 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걸리든 직원이 코로나가 걸리든 둘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사무실이든 매장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이 왜 그 지원금 받으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쇼핑몰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장이랑 직원 둘만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2주간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네이버에 랭킹 1위 올리는데 진짜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쉬면 그게 다 내려옵니다. 그럼 도대체 손해가 얼마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될 걸 알면서도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떼려고 요청을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사장님이랑 직원 자가격리하라고 했지 사무실 문 닫으라고 한 적 없다. 그런 행정명령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럼 어디 사무실에서 자가격리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도 지금 사례를 계속 취합하고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또 야당 여야에 정말 요청드리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물며 공무원, 정치권, 기자분들이 책상에서 상상을 해봐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스트레이트성 그냥 기사로 나갈 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시 40분에 중기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맞불 기자회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싸울 거고 저는 600만 원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2년에도 지금 상반기 제일 큰 타격을 입은 22년 상반기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600만 원으로 끝날 텐데 저희는 끝까지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